실제 저희 고객님 중에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 한 해에만 18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으신 사례도 있으십니다. 실제로도 지방에 공유 오피스나 이렇게 등록을 하신 분이 많은데 국세청에서 유튜버 분들에게 대대적 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과세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넣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파인드 이면유 회계사입니다. 오늘 창업 감면 받는 법이라는 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회계사님. 요즘 직장인으로 살다가 서울집도 못 사겠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창업하려는 사례가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 창업 감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국가에서 이제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특히 수도권 밖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혜택입니다. 아주 큰 혜택인데요. 실제 저희 고객님 중에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 한 해에만 18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으신 사례도 있으십니다.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받을 수 없는 사업자의 기준은 좀 어떻게 나뉠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이어야 하고요. 창업이라는 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창업인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업을 인수하거나 내가 하고 있던 사업에서 그냥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창업 가면 예규를 보면 이 창업이냐 아니냐, 진짜 창업이냐 가짜 창업이냐 이런 걸로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종이 중요한데요. 모든 업종이 창업 감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창업하시는 대부분은 감면이 될 텐데요. 일반적인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유흥업, 숙박업 이런 업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도 오프라인 도소매는 창업 감면 적용이 안 되는데 온라인 도소매업은 통신 판매업에 해당돼서 창업 감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신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러면 창업을 새로 해야만 감면이 되나요?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이 창업 감면이 되는 거고요. 기존 사업 인수하거나 내 사업에 확장을 하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 해서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거는 창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창업 감면을 받으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창업 감면은 25%에서 100% 적용이 되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청년이냐 아니냐,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요.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이제 수도권 안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서울 그리고 일부 경기도, 인천이 있는데 이곳에서 창업을 하시면 청년만 50% 감면이 되고요. 일반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밖으로 나가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시면요. 청년은 75% 그리고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25%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밖에 지방에 창업을 하시면요. 청년인 경우는 100% 감면이 되고 청년이 아니어도 50% 감면이 됩니다.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송도 아니면 뭐 남양주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확히 아시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은 75% 이제 일반은 25% 감면이 되게 됩니다. 남양주는 조금 넓어요. 그래서 남양주가 이제 수도권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가지고요. 그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송도랑 남양주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그 외에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이런 것들을 좀 콕콕 집어줄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실 만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을 4군데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을 하시면 지방에 하신 것처럼 청년은 100%, 일반인은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이 지역이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 분들이 일부러 밖으로 나가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러면. 창업 감면이 워낙 혜택이 좋다 보니까 주소를 옮겨서라도 내가 창업 감면에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도 지방에 공유 오피스나 이렇게 등록을 하신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국세청에서 유튜버 분들에게 대대적 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과세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하고 있는 곳에 사업장을 내시는 게 원칙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경우도 꽤 있죠? 예, 맞습니다. 유튜버 분들이 지방에 공유 오피스나 이제 주소만 놓고 하다가 과세된 사례가 많고요. 그거를 어떻게 적발하냐 하면은 일단 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그리고 통신 기지국 어디서 쓰셨는지, 그리고 출퇴근하셨는지, 우편물이 오는지 이런 거 사실 다 조사하면 가짜 사무실이란 거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되는 케이스 정말 많았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의 기준은 만 34세고요. 2026년 기준으로 생일 안 지난 92년생까지 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그 군대 복무 기간만큼은 카운팅에서 빼드려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면 청년 창업으로 보고요. 만약에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만 34세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최대주주여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이사가 청년이고 최대주주는 다른 사람이면 청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청년인 사람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공동 대표이사 그리고 지분율이 50% 50%면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근데 창업 감면을 받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하고 싶은 모든 업종을 넣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를 하려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혹시 나중에 출판업을 할 수도 있고 유통업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겠다 하시면 이게 5년간만 감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감면 기간이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5년간만 감면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돈을 벌 사업만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나중에 할 사업은 그때 돼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또 5년 동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한 번 낼 때 좀 신중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이미 등록하고 나서 돌이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업종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할 사업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업종은 일단 시작하시고 나중에 업종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요. 이제 대표자가 청년이자 최대주주여야 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요. 이 대표자분이 만약에 엑시트를 해서 지분을 양도하셨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됐는데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는 5년 동안 자동으로 청년 감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청년 창업 감면을 받고 계시면 엑시트 할 때도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까지 세금을 감면 받다가 그게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기업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엑시트 할 때는 그러면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나요? 빨리 하는 게 좋나요? 감면을 받고 있으면 최대한 감면을 받고 엑시트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자와 협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대표이사직을 조금 유지를 한다거나 최대주주를 조금 유지를 하다가 이제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사례가 왕왕 있나 보네요. 네, 가끔 있고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엑시트 할 때는 내 회사가 법인세 감면 받고 안 받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또 세무 신고하시는 분은 원래 하던 대로들 하기 마련이니까요. 의외로 이런 실수가 왕왕 나타납니다. 창업 감면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중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창업 감면은 개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 감면 받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유리하시고 만약에 똑같이 50%를 받더라도 소득이 2억인데 소득세는 5,500만 원에 50%를 받는 거고 법인은 소득이 2억일 때 세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의 혜택만 있으니까 개인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또 법인세 혜택을 받더라도 나중에 배당이나 근로로 가져올 때는 감면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감면 측면에서는 개인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만약 창업 감면을 받고 계시다면 창업 감면 혜택을 다 누리시고 그 다음에 법인 전환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감면 받으면서 동시에 활용하면 좋은 별세 전략이나 조합이 있을까요? 사실 창업 감면이 워낙 파워풀한 혜택이고 수도권 외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면 100% 감면이기 때문에 창업 감면 받으시는 분들은 절세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가 창업 감면이 끝나고 진짜 세금을 낼 때 많이 당황하십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을 받더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걸 잘 챙겨 놓으시면 10년 동안 2월이 되기 때문에 창업 감면이 끝난 후에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감면을 받는다고 다른 세액공제를 등한시하시면 안 되고요. 꼭 미리미리 챙겨서 2월 받으셔야 합니다. 창업 감면과 이 절세 전략을 많이 도와준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법인 고객 중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창업을 받으셔서 법인세를 18억이나 감면 받으시는 고객님이 계신데요. 저는 거기가 아무리 법인세를 안 내도 모든 세액공제를 다 적용해가지고 2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객사도 5년의 감면 기간이 끝났는데도 사용할 세액공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감면을 받으려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창업
감면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면서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청년 그리고 수도권 외 창업은 높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창업 감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검토를 끝내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이 업종으로 등록할 걸, 나이가 이미 넘었네, 좀 미리 할 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소용이 없기 때문에 꼭 등록하기 전에 내 업종, 나이, 그리고 위치까지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감면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업 감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